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몰아붙이며 목소리를 높일 때 당신도 함께 흔들려 버린 적. 잠시만 침착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순간의 감정이 모든 걸 무너뜨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진다. 이 명언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평정심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그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장면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은 경조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불쑥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뭐하고 지내나? 아직도 그 일 하시나? 그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을 때 후배가 예의 없는 태도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즉각 반응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고 상황이 커져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가 먼저 지쳐 조용해집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더 많은 삶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까지. 그때마다 중요한 건 말로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끝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이 평정심이 있으면 싸움은 길어지지 않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침착함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숨은 곳 마음의 뿌리라 보았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면 마음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행동은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가빠지면 마음은 흩어지고 결국 언행은 거칠어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대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함께 맞불을 놓았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고요한 호흡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실제 논쟁의 자리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대가 흥분해 소리칠 때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군중의 시선은 흥분한 쪽을 떠나 침착하게 앉아있는 정약용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상대는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착함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도 행동으로 설득하지 않고도 끝내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삶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한쪽이 침착함을 잃으면 불길은 커집니다. 그러나 한쪽이 호흡을 지키고 목소리를 낮추면 싸움은 길어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압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반발하는 대신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침착함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동땀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승리의 지혜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직장에서의 압박에 자존심이 상하고 친구의 말에 서운함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호흡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상황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침착할 때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침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너무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직장에서의 작은 갈등에서, 또는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조차 우리는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곤 합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즉각 반응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눈앞의 불길을 손으로 막으려 하지 말라.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라. 이 말은 단순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분히 거리를 두어야 불길이 스스로 꺼진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날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괜히 비교하는 말을 던집니다. 누구네 집은 벌써 손주가 둘이라던데 자네는 왜 아직이야? 자식은 뭐하고 지내나? 이런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 바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 전체가 불편해지고 분위기는 얼어붙고 결국 내가 더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잠시 웃으며 넘어갔다면 시간이 지나면 곧 그 자리에 남는 건 내 침착한 뿐이고 오히려 상대의 말이 가볍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를 두는 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험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젊을 때는 굳이 대꾸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참지 못하고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관계를 해친 경험이 많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갈 걸 하고 후회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상대가 소리치며 흥분할 때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흥분한 상대에서 차분히 앉아있는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군중은 누가 옳은지를 침착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든 자식 문제든 즉각 반응하는 순간 감정은 더 격해집니다. 아내의 한마디, 남편의 무심한 태도, 자식의 서운한 행동. 이때 바로 화를 내면 결국 내가 더 상처받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면 감정의 불길은 더 커지지 못하고 스스로 잦아듭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한 발짝만 물러섰더라면 지금까지도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을 때 후배들의 태도나 무심한 말에 서운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감정을 드러내면 괜히 예민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차분히 받아들이고 확인하듯 말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말도 이해는 된다. 다만 내가 다시 확인해보고 답해주겠다. 이 말은 상대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동시에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결국 이렇게 단순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 마음의 거리를 두라.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힘을 잃고 무너진다. 우리 삶의 많은 갈등은 사실 내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던진 불씨에 내가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면 작은 불꽃도 큰 화마가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형제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서운함. 그 모든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고도 삶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 수많은 풍파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상대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분노를 칼에 비유했습니다. 분노는 칼과 같아 되돌아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상대를 향해 휘두른 칼은 돌아서서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는 미소로 마무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지킨다고 해서 늘 차갑게 굳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화를 움켜쥐면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의 미소로 마무리하면 갈등 속에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통에서 물건값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지요. 또 손님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정도는 깎아줘야지. 상인이 똑같이 언성을 높이면 금세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차분히 웃으며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면 손님은 결국 받아들입니다. 흥분을 흥분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흥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질 때도 끝내는 한쪽이 미소를 보이면 싸움은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끝내 언성으로 내지르느냐 아니면 미소로 털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어느 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어버렸더니 상대도 따라 웃으며 대화가 끝난 적. 그때 느끼셨을 겁니다. 아, 결국 내가 이겼구나. 승리는 큰 소리를 친 쪽이 아니라 끝내 평정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었던 쪽에게 돌아갑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모함과 비난을 받았지만 끝내 상대를 원수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맞서다가도 마지막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적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갈등이 아무리 커져도 끝내는 미소로 마무리하라는 것. 이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관계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남은 사람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갈등은 더 자주 생깁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로 작은 불씨가 쉽게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때 침착함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미소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 다투고 돌아서면서도 끝내 악수를 건네고 웃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형제와 말싸움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 다음에 술 한잔 하자 하고 웃어주면 오해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 버리면 그 인연은 영영 멀어지고 맙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끝내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침착함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미소는 미래를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풀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미소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미소는 나와 관계를 지켜준다.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한마디를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수많은 갈등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첫째, 호흡을 지배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마음도 흔들리지만 고요한 호흡은 나를 붙잡아 줍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이 싸움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둘째, 즉각 반응을 멈추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길을 손으로 막으려 들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꺼져버립니다. 셋째, 끝내는 미소로 마무리하라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침착함으로 상대를 무너뜨렸다면 미소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의 미소 하나가 인생의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호흡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거리두기로 갈등을 차분히 바라보고 끝내는 미소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이 단순한 지혜가 바로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물러서서 마지막에는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상대는 스스로 무너진다. 그 지혜를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평정심을 지켜낸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